네, 코로나19로 만남의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생기면서 온라인 데이팅 시장이 확 커졌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MZ세대 사랑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이슈 돋보기 시간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소장님은 자만추라는 단어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진한다는데. 아시네요. 최근에 2030 청년들이 좀 코로나 때문에 이 자만추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직접 만날 수가 없고 또 만나는 기회가 많아야 또 남녀 사이에 불꽃이 또 불꽃이 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온라인 만남, 비대면. 그렇지만 이제 또 온라인상에서의 대면은 서로 간의 모습은 어떤지를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산업, 비즈니스가 조명을 받고 있다는 뭐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정말 외로운 영혼들이 많나 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온라인 데이팅 어플 월간 이용자 수가 1년 만에 또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을 통해서 우선 만나는 것이 더 이제는 자만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형식도 이제 다양해졌거든요. 우리가 왜 만날 때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특히 이제 직업인 경우에는 경제력까지도 또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만남 자체도 좀 더 조건에 맞는 만남. 한편으로는 그런 만남 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만나다 보면 알게 될 정보를 미리 알면 번거롭게 거쳐야 되는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또 평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왜 실제 뭐 한두 번 만났을 때 너무 꼬치꼬치 상대방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어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매칭 시스템을 통한다면 이게 이제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더 가능성이 높은 연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국면도 있는 것이고 이게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만남 조건 설정으로 또 상품성도 장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 데이팅 어플이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활성화가 이어지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만남의 어떤 기능 자체가 굉장히 좀 수준이 있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 어플 자체가 각광을 받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플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성사 가능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수준이 또 발전을 한 것이고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네요. 과거보다도 이제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뭐 코로나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뭐 엔데믹 상태지만 이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선뜻 상대방의 정보를 묻고 이런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아까 자만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공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알 수 있다면은 이런 이 소개 어플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그래 이런 형식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글로벌 모델이 되고 있는 틴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국면 때도 상당히 국면 때도 활성화됐지만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뭐 국내나 국외나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발전되는 것이고 또 유사한 또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격에 따라서 좀 학력을 우선시한다든지 직업이나 경제력을 우선시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동안 필요했던 어떤 수단일 수가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그 부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흥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연인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인 결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더 인정을 받아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제공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꼭 나쁜 전혀 나쁜 형태의 시스템은 아니겠죠.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플에 또 앱에 또 성장도 가능했다고 봐야 되겠죠. 처음부터 좀 선호하는 이상형과 만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인간관계를 좀 가볍게 여기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될 이 온라인 데이팅 개선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 될 수가 있겠죠. 아, 지속 왜냐면 가능성이요? 그럼요. 이제 보완이나 또 정보에 대한 좀 안전한 이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플을 믿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도 이런 어플의 시도는 뭐 20년, 30년부터도 시작이 됐던 것이죠. 네. 인터넷이 되면서 물론 우리가 SNS라고 하는 사회적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건 싸이월드나 또는 아이러브 스쿨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나왔지만 그 프로그램을 이제 넘어서서 좀 더 긴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연인 관계까지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정보가 어느 순간에 자칫 잘못해서 그냥 대중들에게 새어나갈 수도 있다. 또는 개인의 정보가 누구와 지금 연결이 됐다든지 아. 이런 그 정보가 공개가 된다 그러면 네. 얼마나 큰 타격일 수 있겠어요. 창피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정보 보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공신력이 있느냐, 또는 이 어플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것이 가능한 기업이라야 사실 투자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제 상장이 돼 있다면 이런 어플 프로 소개 앱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보안 관리나 이런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기업이라면 몰라도 너무나도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면 사실은 투자하는 쪽에서도 성장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그냥 뭐 짧은 기간 동안만 존속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할 때는 사실 투자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그 회원들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재무적 구조까지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기업이라 존속되는 거죠. 가령 김성현 그가 이용을 했는데 6개월 되고 난 이후에 회사의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른바 아쉽네요. 떴다 방식의 운영이라면 네. 그건 기업으로서의 투자 가치도 없는 거죠. 믿음이 안 가죠. 믿음이 갈 수가 없죠. 내 정보는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새어나갈지 알 수도 없는 네.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소개 어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실제 정보 관리를 유출 안 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공신력이 있고 또 사업성도 있고 또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인가. 이때 이제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 모델도 꾸준히 이제 장착이 돼야 되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소개해주는 사람들의 어떤 구성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른바 정보 관리도 안전하게 또 관리가 가능한 유출이 안 되는 또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야 또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도 안전하게 또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MZ세대 사랑법인 온라인 데이팅 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슈 돋보기 시간은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